네, 안녕하세요. 정창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염 모델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기존 자료 후속자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소를 제 사진 밑에 놨죠. bit.ri 감염 모델 시스템 사고라고 치셔서 스마트폰이나 이 노트북, 태블릿 PC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영상은 역시 온라인으로 공개한 제가 만들어서 이제 공개한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를 통해서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했는데 그 주소는 제가 중앙 하단에 있죠. bit.ly 감염 모델 시스템 사고 -2 예, 이거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따라서 이 영상은 각자 하시는 거에 대한 도움을 약간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십사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기존 감염 모델 버전 1.0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야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구조를 제가 디자인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 스탁이 3개가 아니라 4개죠. 기존에는 확진자 하나로 이제 봤었는데 이제는 확진자를 감염자와 확진자로 구분했다는 점, 이게 큰 특징입니다. 더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특징, 기존에는 감염 확률을 딱 하나로 그냥 정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내재적인 전염률과 국민들의 위생 수준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바이러스 자체의 전염률, 즉 내재적 전염률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들의 위생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실제 전염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정책을 정부 입장이나 또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구조적인 특징. 감염자와 확진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염자가 확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바로 우리 검역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학조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뭐 전수조사를 하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특징으로는 네, 그 사망자를 포함했다는 거죠. 예, 사망자의 치사율이 나라마다 굉장히 달라서 아마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전체의 구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요소들은 기존 모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염 모델 시즌 2의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발생했죠. 네. 외부 유입 유출이 없는 도시가 있고 인구는 100만 명이고 감염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모르죠. 아직 확진 판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니까요. 따라서 이 감염된 사람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즉 통제되기 전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플레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네요. 제가 한번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죠? 네.
이런 그래프를 보시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감염 후보, 즉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거의 바닥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완치 판정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가 다시 완치가 되겠지만 국민 대부분, 거의 국민 모든 국민들이 다 감염됐다는 이야기죠. 네. 자, 이런 것이 옳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영국 총리가 이건 통제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좀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도 한번 원래 뉴스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게 과연 좋은 방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 상황판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예방정책, 역학조사 및 진단, 그 다음에 치료정책이 있겠죠. 예방정책은 말 그대로 걸리지 않게 하는 거고요. 역학조사 및 진단은 일단 걸렸으면 빨리 판정이 돼서 통제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즉 입원시키거나 자가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치료 정책은 이미 걸린 사람들을 빨리 치료를 하게 하고 덜 죽게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 제한 정책, 그리고 방역의 신속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치료율에 대한 이야기, 치사율에 대한 이야기 각각 다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국민들의 위생 수준을 한 7, 6 정도로 두고 그 다음에 이동 제한을 현재 120명인데 한 100명 정도만 좀 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골치 아프니까 120명에서 10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확진 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현재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열흘 정도 좀 땡기는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됐죠?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짜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불사 까만색을 볼까요? 까만색을 보니까 이게 언젠가요? 갑자기 숫자가 푹 떨어지는 게 보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면 그래프 바로 밑에 days가 있죠? 그리고 감염 후보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이 앞에 이제 숫자들이 바뀝니다. 제가 마우스를 누르고 움직이면 숫자들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자 보셨죠? 날짜와 이번에 까만색 감염 후보를 보겠습니다. 자, 날짜 보면 자, 어느 순간 이게 100만 명에서 거의 4만 7천 명까지 건강한 사람이 사라졌네요. 며칠? 16일 동안입니다. 16일 만에 이렇게 푹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확진자를 볼까요? 처음에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확진자가 제로였는데 언제 처음 확진이 되나요? 좀 넘어갈까요? 예, 0.6. 예. 첫 번째 되는 날이 짜짜짜짜짜 보면 아이고. 네. 확진자가 3일, 4일, 네. 3.5일, 3.5일에서 1.13이 되죠. 즉 셋째 날에 넷째 날 넘어가기 전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죠. 한 명 생겼습니다. 즉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즉 감염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3.5일, 3일이 지나서야 4일째 돼서야 확진자가 있네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3일 동안 거의 3.5일 동안 이 감염자는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볼까요? 감염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14.3일입니다.
14.3명, 7명이죠. 그죠? 14명이 감염됐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좀 더 감염자를 볼까요? 자, 4일, 4일째 되는 날을 보니까 25명이 됐습니다. 4일째 25명이죠. 그죠? 네. 그리고 5일째 볼까요? 짠, 5일째 75명, 73명. 6일째 215명. 215명입니다. 확진자는 17명이에요. 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한 100명 됐을 때를 볼까요? 확진자가 115명, 뭐 88명, 예, 88명에서 그 다음 단계 115명, 7.75, 그러면 예컨대 8일째 되는 날 볼까요? 8일째 보니까 확진자가 151명입니다. 그래서 난리 난 거죠. 와, 이렇게 많아졌어? 근데 실제로는 감염된 사람은 몇 명인 건가요? 1,800명인 겁니다. 감염된 사람은 1,800명인 거죠. 이걸 몰라요. 그렇죠? 검역 당국은 확진자 숫자만 파악하고 있죠. 확진자 숫자로 그냥 대충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진자가 151명이에요.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151명의 확진자를 통해서, 확진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온 국민의 자가격리, 온 국민의 이동을 제한할 수가 있겠나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확진자가 현재 151명입니다. 전체 인구는 100만 명이고요. 몇 퍼센트일까요? 자, 위험한 수준인가요?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약간 경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좀 더 가니까 확진자 숫자가 어느 순간 1000명이 되는 순간이 보니까 10일 날 되니까 1000명이 됐어요. 10일 날에 1000명이 됩니다. 감염자는 15,000명이고요. 여전히, 물론 이제 감염 후보, 건강한 사람은 98만 명이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갑자기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감소하는 exponential growth, exponential decay 현상을 좀 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젠 천천히 돌아가면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아까 우리가 6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0명 정도 통제를 했다고 했죠? 먼저 이렇게. 자, 천천히 돌아가면서 의사결정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자, 확진자 숫자를 보세요. 확진자 숫자. 네. 자, 아이고, 벌써 확진자가 290명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네. 여기 밑에 보시면 확진자 숫자가 있죠. 현재 이 확진자 숫자가 바뀝니다. 자, 1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1명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 의사결정 할까요? 글쎄요. 뭐지? 왜 확진자가 생겼지? 이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2,000명 됐네요. 이때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확진자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천천히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고요. 확진자가 대략 10명, 100명 그 언저리에서 시그널을 줬다 생각하고 의사결정 한번 해볼까요? 자, 확진자 올라갑니다. 네, 100명, 109명. 현재 스코어 6일째 되는 날이죠. 그렇죠? 6일째 되는 날에 확진자가 109명입니다. 따라서 뭔가 평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자, 좀 더 위생 수준을 좀 강하게 좀 요구를 좀 해야 되겠죠. 손 닦기 하세요.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알려주고, 방송에서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루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120명에서 얼마나 줄여야 되나요? 볼까요?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모임이 많아요, 모임이. 그렇게 모임이 많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120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그 활동을 제약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00명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 판정까지 소요된 시간이 16일이 아니라 한 열흘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열흘 정도라면 평상시보다 벌써 6일이나 빠른 거잖아요. 즉, 좀 더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오면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보세요. 16일에서 4일이나 빠른 겁니다. 6일이나 빠른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방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벌써 27,000명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지금 현재 열흘째 되는 날인데 감염자가 28만 명이네요. 감염자가. 그래서 더 긴급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위생수를 더 높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마스크를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7, 8 정도까지 할까요? 그래서 오부제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오부제도 하고 이 숫자는 위에 있는 6은 좀 이게 시뮬레이션 하면 바뀔 겁니다. 하고 접촉하는 사람 숫자도 이왕이면 출퇴근도 좀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고 싶어서 급격하게 한 30명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보이는 시간 퇴직한 간호사들,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 수준으로 확 줄였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결과 나올까요? 네. 뭔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 폭발하는 이 증상은 꺾이지가 않은 상태죠. 여기 보면 신규 숫자를 볼까요? 네. 신규 감염된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다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이 그만큼 없으니까 감염시키고 싶어도 감염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감염된 사람이 줄어드는 거 때문에 그렇죠. 감염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확실히 보면 확진 판정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태가 이렇게 이 기울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의 기울기가 좀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의사결정을 더 할까요? 자,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채찍을 가하면서 더 사람들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의사결정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여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야 되죠. 졸랐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좀 더 올려볼게요. 구루하고 접촉한 사람 숫자를 5명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접촉하는 평균 숫자입니다. 거의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그냥. 그죠? 네. 그리고 치료율도 좀 더 올리고요. 네. 치료율도 이렇게 퍼센트 한 10%, 15% 올릴까요? 네. 자, 그래서 갑니다. 네.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겼네요. 그죠? 네. 제가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방금 제가 하는 것처럼 상황을 던져주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게 하는 근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공격적으로 정책을 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마 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이 학습 차원에서 교실에서 한다면 위생 수준의 1, 2, 3, 4, 5, 6, 7, 8, 9 이 등급에 일단 해설을 좀 써주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하루에 접촉한 사람의 숫자가 10명, 20명, 50명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름대로 좀 설명을 좀 써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집어넣고 결과를 보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감염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감염 모델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회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익스포넨셜 성장하는 지수 성장과 지수 감소하는 그런 직관과 상반되는 직관과 달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